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 중 하락 전환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지수는 0.14% 내린 2,355로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었습니다. 자, 코스닥도 0.42% 내린 640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에 분위기 보겠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또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샵 0082번으로 유료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문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또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필살 종목 공개 도와주실 거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수익률 나온 종목들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추천주 함께 살펴보시죠.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5종목이 보이고 있지요. 8월 2일에 주셨던 풍산부터 8월 21일에 사막 콘덴서까지 포트에 담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는데 어제 장중에 5% 넘게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익률은 9%가 넘어가고 있고요. 또 역시 1차 목표가 달성 이후로 여전히 수익을 기록 중인 한온 시스템도 있는데요. 8월 17일에 주셨던 한온 시스템 지금 2.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신규 편입된 사막 콘덴서는 9%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지금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하나 케미칼만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에 있는데 잠시 뒤에 리뷰 듣겠습니다. 신동환 대표님, 오늘 종목 리뷰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은 8월 16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한화케미칼, 종목 코드 009830. 자,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대비 한 마이너스 2.1%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도 있으나 중장기 추세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손절가 3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올 때까지 지속 홀딩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8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한원 시스템 종목 코드 018880. 자, 이 종목은 현재 매수가 대비 2.7%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이며 중장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식은요, 단기적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한 3, 4개월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기는 한 6개월에서 1년, 단기는 그 이후를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주식을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주식은 단기적으로 매매도 좋지만 최대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추세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는 것이 누적으로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한원 시스템은 1차 목표가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12,000원까지 지속 홀딩해 주시고요. 아마 어느 정도 홀딩해 주셔서 물량을 축소 후 계속 홀딩해 주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오늘의 필살 종목도 기대가 된다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항생지수와 S&P, 코스피가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뜻은 아직까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세계 시장이 좀 애매하다. 전망의 관점으로 가면서 그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량을 한 20% 내에서 30%만 하자.
현금은 한 70%에서 80% 보유를 하자. 그 뜻입니다. 자, 항생지수를 하실 분들은, 오늘은 횡보 상방 추세를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가 27,165가 됐을 때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그때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지만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27,165가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관망도 돈을 버는 거다. 자, 깨지면 안정적 매수가 27,112에서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유가는 많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매매하신 분들은 최대한대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고요. 자, 국제유가는 오늘 횡보 하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가 47.9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또한 손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나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47.96이 돌파가 되면 안정적 매도가 48.25 부분에서 매도로 대응해 주시면 좀 더 손실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은 횡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안정적 매매가로 보겠습니다. 금은 횡보로서 자, 위에서는 1302.2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 매매한다 생각하시고 기다리는 매매 1302.2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밑에서는 1290.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는 매수로 기다리는 매매 금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 매수가 1.18115가 됐을 때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짧은 매매, 공격적 매매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유로 FX를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다. 1.18115가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깨지면 안정적 매수가 1.17825에서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횡보. 자, 안정적으로 매매합니다.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안정적 매도가 2446.7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기다리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안정적 매수가 2419.50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매를 해 주시되 기본은 안 오면 안 산다는 생각, 또한 관망도 돈을 버는 것이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해 주신다면 해외 선물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환 대표께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고 계시니까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구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방향 봐주시고요.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마 저번 주부터 코스피는 거의 관망세를 하면서 종목을 추천드리지 않은 적도 있고 현금화를 좀 비중을 확대하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횡보로 보시고요. 굳이 억지로 시장이 애매한데 또한 시장 상황이 불안한데 굳이 현금을 진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언젠간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오늘도 아직은 횡보로 보겠습니다. 크게 어제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크게는 큰 추세로는 횡보입니다. 자, 코스피 오늘도 횡보로 보시고요. 자, 밑에서는 2327.92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깨지면 혹시나 손실이 나는 종목이나 아니면 물량이 많으면 그때 좀 청산을 해 주시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시고요. 자, 위에서는 2381.1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방이 되면 그 부분에서 수익 나는 종목도 물량을 청산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돌파해서 상방이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안전벨트를 매고 끝까지 홀딩해 주시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 오늘 크게 횡보로 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는 304.3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깨지면 하방이기 때문에 주식을 하신 분들 선물을 굳이 안 해더라도 그 지수가 깨지면 이제는 좀 하락 추세구나 그 생각을 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주시고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깨지면 매도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는 311.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매도. 근데 거기서 돌파되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갖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종목 코드 005070. 자, 이 종목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요. 기능성 필름과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및 토너용 자성체 등을 제조하고요. 판매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2017년 1월 분기 때 626억 1억을 매출을 달성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57.9%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20억을 기록하는 등 단기 순이익도 18.6억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합법인으로 전익 시장을 공략하는 등 추진하고 있어서 신성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13,9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150원이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량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 5%에서 15% 내에서만 이 종목을 진입해 주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최근 이틀간 급등세를 보였던 코스모 신소재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오셨고 하나금융투자에서 류혜진 FA팀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장 개장을 한 6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일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혹시 오늘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투자의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고요. 먼저 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제 LG전자의 주가가 3.8% 이상 올랐었는데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V30 이렇게 읽는 거 맞는가요? 두 분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은 굿이시고 송동현 팀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예. 일단은 과거에 LG전자는 굉장히 조금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을 적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17년 들어서부터 좀 이익률이 좀 급증하면서 주가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 2분기까지 88,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 한 2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MC 사업부에 좀 초점을 맞춘 경향이 많았어요. LG전자를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이제 수익성 하락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았고, 왜냐하면 가전 부분은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LG전자의 어떤 경쟁력은 이제 MC 사업부의 어떤 이익성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오히려 MC 사업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생활 가전에 대한 경쟁력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LG전자의 어떤 주가가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역시 3분기 역시 V30에 대한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보다는 어떤 생활 가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트럼 건조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이런 생활 가전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디자인 같은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 북미라든지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정도에는 생활 가전 부분에서의 이익이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MC 사업부는 뭐 잘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요. 아니면은 좀 현재 수준 정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3분기에 있던 이익성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일단 바이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LG전자의 주가는 75,000원대이고 6월 초에 88,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그 전고점까지도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3분기 정도까지는 그 정도 목표치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또 4분기 어떤 이익 전망치를 또 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향후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전일이었죠.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때문에 항공주가 일제히 어제 내렸었고요. 오늘은 다시 또 국제 유가 2% 올랐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3% 하락을 했고 국제 유가 급등 소식에 업황 둔화 소식까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역시나 부정적이시고요. 류혜진 팀장님.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항공주가 사실 이제 국제 유가에 좀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급등 소식이 일제히 좀 하락을 했던 그게 있었는데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뭐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 입국자는 좀 많이 감소를 했고 플러스 뭐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 또 유럽의 테러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의 수익성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그 지배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기간의 매도세는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사드로 인한 중국인의 그 입국자 수가 줄은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더불어서 뭐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뭐 유럽 테러 이제 그 입국자의 수가 뭐 중국 외에 타 외국인들도 사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3, 4분기 하반기 정도에는 이렇다 할 좀 이익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보는 건 좀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사실 뭐 그 망하거나 뭐 안 좋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하반기까지는 사실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좀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합권이나 뭐 하락세로 이어질 거라시라고 보고 단기 투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포트에는 제주항공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 흔히들 저가항공사라고 불리는데 이 저가항공사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항공의 주가 흐름 좀 다른 건가요? 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인의 사실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좀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이나 뭐 다른 그 다각화된 사실 포트폴리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인 사드 그리고 또 이제 그 국제 유가나 뭐 지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제주항공보다는 그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그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부정적이었고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한일 단조의 주가가 어제 2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 미사일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었는데요. 한일 단조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지금 배드 의견을 주신 거죠.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 이제 한일 단조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자체가 지금 좀 저평가된 보통 가치주로 많이 이제 구분이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이제 방위 산업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무제한 탄두 배치를 탄두에 대한 배치를 뭐 무제한으로 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소식과 함께 현재 좀 방위 산업 분야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무리 그런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뭐 하루에 20-30%씩 뭐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은 약간의 좀 테마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월 22일 화요일
시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입니다. 어제는 시총 상위주가 좀 혼조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그 같은 흐름은 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사흘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34만 원 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오름세입니다. 0.45% 상승한 67,500원 선에서 지금 시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제 좀 강했었죠. 2.4%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오름세로 출발하는 분위기이고요. 한국전력은 오늘 다시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밖에 삼성물산이나 LG화학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신한지주도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한 2361로 236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사흘 만에 상승 출발이고요. 코스닥은 하루 만에 상승입니다. 0.42% 오른 64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봐야겠지요? 네, 이번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보고 계신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의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여부가 내달 29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1.45%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살 때다라고 조언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았는데요. 오늘 그 같은 긍정적인 의견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메디톡스, 휴젤도 오름세 출발이 됐고 또 CJ E&M도 0.7%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종목 더 살펴보기는 끝나기로 하겠고요.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믿고 보는 라이브쇼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자, 두 분 모두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두 분의 추천주 중에서 자랑할 만한 종목들 있으신데 보겠습니다. 네, 송동현 팀장의 종목입니다. 8월 1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슈프리마가 지금 11%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기분 좋으실 것 같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도 있으시죠? 5월 2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벌써 3개월째 포트에 담겨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5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님의 슈프리마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슈프리마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제 지금 갤럭시 노트 8이 조만간 공개가 되죠. 그에 따라서 관련된 부품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물론 일단 휴대폰 부품 IT 종목을 선정한 이유고 거기에 이제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소형 센서에서 경쟁력에 대한 풍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는 초소형 센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터치 패널이라든지 반도체 웨이퍼 쪽에서 좀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업체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슈프리마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맞췄고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도 지금 전배열을 그리면서 우상향 초기에서 진입을 하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타이밍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으로 일단 슈프리마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달 초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슈프리마가 지금 11%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류혜진 팀장 하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률 5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 오랫동안 좀 포트에 담겨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권에 추천을 했어서 사실 수익률로 지금까지 뭐 그때 만약에 같이 사셨던 분이 있으시면 계속 좋았을 것이고 지금 1차 목표가는 14,0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미 한번 터치를 한 상태
상태에서 지금 뭐 약간의 조정과 이제 그 반복되면서 주가는 좀 흐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그 종목들이 거의 다 중장기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종목들이어서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로 가더라도 좀 실적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는 2만 원까지 보고 있고 그때 매수하셨던 분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면서 계속 그 포트 그 줄이시면서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아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5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아스트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아스트가 지금 현대 로보틱스부터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현대 로보틱스부터인가? 아닌가요? 현대 로보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현대 로보틱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주회사 관련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지금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배당률, 현대 올뱅크 지분을 거의 60%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앞으로도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이제 들어와서 지주회사로부터 했던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을 또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수요가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가치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에 대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수익성 면에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당률 증가,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어떤 주가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 또 로봇 사업부를 또 가지고 있죠. 거기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관련된 회사 중에서도 현대 로보틱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고사이언스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가 태고사이언스 잠시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가 이제 74,800원 현재 주가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좀 답답해요. 좀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TPX105 신약 허가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지금 회사 입장에서 모멘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허가가 나지 않아서 현재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신약이 허가가 되고 나중에 매출액이 올라간다면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 약이 이제 주름세포 치료제인데 아마도 화장품, 미용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될 건데요. 메디톡스와 그냥 휴재가 같은 그런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 그런 이제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칼로덤이라든지 홀로덤 이런 제품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는데 1분기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2분기에도 아마 좀 그런 실적 부분에서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임상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한 성장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번째, 세 번째죠. 죄송합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지스 테크놀로지 한번 보시면, 현재, 지금 바닥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15,000원 초반에서, 계속 그 하단을 찍고 상승하는 흐름을 반복을 하고 있다. 역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5,400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현재 17,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2, 3분기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대를 한 수 접어야 된다. 하지만 4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예정이 돼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 좀 4분기부터 좀 모멘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좀 이슈에 불과합니다만,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전기차가 어떤 기대감이었지만 올해는 실적 모멘텀으로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내년쯤에는 이제 특히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가시화가 좀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GM이라든지 BMW 글로벌 자동차 업계로부터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엔 또 중국의 지리 자동차로부터 또 OTA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율주행 차는 아직까지는 어떤 이슈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무적인 비율에서도 유동 비율도 굉장히 높고 2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채율도 30%로 굉장히 또 재무적으로 안정된 회사이기 때문에 중소형 회사 중에서도 좀 괜찮은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엔지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슈프리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슈프리마가 지금 보시면 정배를 그리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7,9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오늘 마이너스 0.18%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8월 27일 갤럭시 노트 8의 언팩 행사가 있죠. 미국에서 있는데, 일단은 그 반응을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번에는 좀 실패가 없을 거라고 보고, 충분히 휴대폰 사업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 노트 8을. 만약에 이제 갤럭시 노트 8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슈프리마에 대한 이익성도 가시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해드리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소형 센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초소형 센서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필요한데, 슈프리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초소형 센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보면 다양하게 현재 로그인을 할 수 있죠. 뭐 지문 방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그리고 얼굴 안면 인식, 그리고 지문 인식, 이렇게 각 4가지 방식으로 현재 지금 그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4가지 부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폰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제 다양한 로그인 방식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지문 인식 그 방법을 제일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 전망과 슈프리마를 비교해 볼 때 슈프리마가 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네오팜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팜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 차트를 한번 보면 현재 121선에서 주가가 좀 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밑꼬리 부분이 나오면서 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조금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에 보이면서 다시 한번 뭔가 조금 하락에 대한 반전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사드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이면서 화장품 주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팜도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오팜 제품을 투자자로서 계속적으로 써보고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피부가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최근에 미스트를 좀 자주 뿌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훌륭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권유를 해도 네오팜 제품이 좀 굉장히 훌륭한 편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뭐 왓슨스라든지 CJ 올리브영에서도 계속적으로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아토팜 리얼베리어에 대한 글로벌 매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네, 홈쇼핑 아토팜 리얼베리어의 홈쇼핑 그 채널 횟수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대한 홈쇼핑 이제 판매율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홈쇼핑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홈쇼핑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 매출도 지난 이제 2분기 대비 한 35%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듯 이제 네오팜에 대한 어떤 주가를 분석할 때는 각 네오팜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성장률만 분석을 하면 이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또 제로이드라고 해서 지금 실손보험으로 인정이 됐죠. 그 부분이 병의원에 지금 처음에는 입점이 한 300개, 400개 정도였다면 현재는 1000개까지, 연말에 갈수록 1000개 정도까지 입점 횟수가 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이제 국내에 대한 그 제품 수요로만 성장을 현재 거듭을 하고 있는데, 또 2분기가 비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또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에 대한 하반기 실적이 좀 크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오팜을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대로 한번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 로보틱스부터 네오팜까지 송동인 팀장님의 5 종목을 먼저 봤는데요. 저희가 10위부터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좀 순서를 헷갈리셨던 것 같고, 아스트는 1위 종목에 있었던 종목인데 어떤 포인트로 집중을 하시는 건지 잠시 뒤에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류혜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10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종목은 하나케미칼인데요. 지금 뭐 상반기 때 IT 반도체주는 뭐 차익 실현하면서 뭐 상승폭이 컸던 만큼 그 외국인의 뭐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좀 조정은 있었다고 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IT나 금융주의 좀 실적이 꺾이기보다는 거품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좀 주도주 전환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케미칼은 사실 이제 그런 그 화학 업종 중에서 IT주를 좀 대신할 실적주로 좀 판별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화학 업종 중에서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하나케미칼 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같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투자 포인트는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4분기에 흑자 전환을 성공하면서 하나케미칼의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그 1.4분기 대비 또 증가한 출하량,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은 2분기 연속 그리고 3분기까지 좀 흑자에 대한 행진은 좀 계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PVC나 가성소다 그런 기초 소재 부문의 이익 확대가 좀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 외에도 실적 외에도 사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뭐 태양광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추가 포인트로만 잡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올해 퍼가 사실 5.6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4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좀 갈 것이다 보고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대우증권의 높은 이익 모멘텀에 또 미래에셋의 그 이익 안정성이 가미된 초대형 IB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뭐 초대형 IB 투자은행의 육성 정책은 앞으로 뭐 금융위원장이 발표했던 것처럼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 잠재력이 좀 높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대형 증권사 그리고 지금 또 인터넷 은행 같이 지금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지금 각각 5천억 원씩 교차 지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와 또 대형 IT 간의 대규모 지분의 제휴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사상 처음의 디지털 금융 회사라고 좀 보는 관점으로 앞으로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IT에 대한 투자 부문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이익이 더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사실 뭐 인터넷 상거래 모바일에 대한 간편 결제, 지금 뭐 네이버페이, 그리고 뭐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IT에 대한 카드나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IT와 금융이 이제 결합을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서 같이 커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도 지금 금융주의 그 하나금융 지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뭐 IT 종목이 좀 이제 주춤했을 때 사실 금융주나 소재주에 대한 섹터에서 좀 실적주가 많이 나왔던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금리를 천천히 좀 올릴 때에는 은행이나 보험업 같은 이제 금융주에 좀 눈여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뭐 국내 그 주식시장이 지금은 좀 이제 보합권은 있지만 사실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그 아직까지 매력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금융업종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좀 이 규모는 개선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대신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저원가성 예금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 대비해서 실적이 바로바로 이렇게 가시화가 되는 태생적인 약점은 좀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15년도 이후에 뭐 대규모 희망퇴직이라든지 판매 관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년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이제는 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되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18년도 ROE 전망치는 다른 그 은행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주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 하나금융 주가 상승률은 좀 낮았었는데 이런 RBR 할인 요소 같은 경우도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주라고 보시면서 포트에 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종목이 제주항공인데요. 이거는 앞서서 지금 뭐 항공주가 사실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대한 그 급등과 급락 같은 경우에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항공업계에 그리고 지금 3분기에 그 앞으로 이제 화물 성수기라든지 여객의 그 여행의 성수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이 실적을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사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중국 노선에 대한 부진은 좀 있었지만 동남아나 일본 노선 같은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40%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절이나 뭐 유가의 그런 그 반등 뭐 비수기가 없이 실적이 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분기별의 이익 편차라든지 유가의 그런 그 영향이라든지 조금 줄어들면서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치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뭐 이제 성수기라든지 유가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했다면 사실 이런 투자 판단은 짧게 할 수밖에 없던 거에 디스카운트는 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최근 1년 동안의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침체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순이익 증가폭이 매우 컸던 실적적으로도 좋은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의 저비용 고수익에 대한 사업 방향을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수익성 증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거는 안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3분기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여행적인 성수기, 그리고 뭐 18년도 이후에 지금 항공기 6대가 또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경제의 그 항공기의 효율성을 좀 계속해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서 포트에 담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번째 종목은 S-오일인데요. 지금 뭐 IT 이후에도 지금 정유주, 화학주가 지금 대세주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정유 업종에 대한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추천을 드리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유가 상승 그리고 또 견조 마진에 대한 유지는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익 모멘텀은 좀 하반기에도 계속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3분기부터 지금 가솔린의 성수기 영향도 있으면서 플러스 주변 중국의 그 산업활동으로 인해서 디젤 마진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더불어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최근 뭐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뭐 10% 정도 그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반등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하락할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잡으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 사실 배당 정책도 유효하기 때문에 플러스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도 가져가시면서 저가 매수의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예. 정유화학금융이 하반기 시장을 이끌 것이다. 류혜진 팀장께서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먼저 10위부터 6위 종목을 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545님께서 문의하신 HB 테크놀로지부터 살펴볼 텐데요. 4,65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2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보유 중인데 전망해 주십시오라고 적으셨어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IT 장비주가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 HB 그 테크놀로지도 이제 뭐 LCD 그리고 AMOLED에 대한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IT 장비주에 대한 조정이 예상이 되지만 일단 투자 확대에 대한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추세 하단 부분까지 유치를 해왔는데 제 생각에는 한 4,000원 수준까지도
차트를 보면 좀 하단이거든요. 4,000원의 하단인데 네. 그 밑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추세만 보더라도 현재 4,400원 부근에서 좀 추세를 돌린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역시 투자 확대 사이클이 커지게 되면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이익치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600원 정도시면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전 고점을 뚫을 때까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HB 테크놀로지는 큰 걱정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우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G3BNP인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이제 신약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안구질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신약 관련 모멘텀들이 꽤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안구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교모세포종 치료제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일상 비상 시험에 이제 피험자 투여가 완료가 됐고요. 이게 아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상으로 좀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교모세포종의 괴사라든지 종양세포 증식을 이제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종양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이 주변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신약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해 8월에는 또 미국 FDA로부터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좀 지정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모세포종이라는 게 제가 의대를 전공하진 않았지만 이 뇌종양 중에 가장 악성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진 분야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이상은 하반기부터 내년도에 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상 결과 그리고 3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안구 질환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 각막 손상 예방과 치료제에 대한 특허도 취득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안구 질환과 관련된 치료에 대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어요. 근데 이 안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선진국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기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3상 후반기에 있는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지금 시장 자체가 2014년도 기준으로 한 22억 달러, 그리고 연평균으로 약 8%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치들이 있어요. 시장이 꽤 성장치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양성 각막염 이런 부분들도 치료제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안구질환 전반적으로 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신약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좀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주가는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장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많이 안 빠졌어요. 저는 지금 가격권 공략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목표가 문제인데 저는 목표가는 일단 2만원 이상은 좀 봅니다. 그래서 2만원 이상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아마 손절가보다는 이제 목표가에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2만원 이상에서 고민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떨어질 염려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요. G3BNP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남은 5종목이 있는데 5위부터 1위 종목이고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5번째 이제 동훈 아나텍을 제가 한번 이제 신규 종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제 동훈 아나텍은 이제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 기타 전자기기에 반도체 관련된 부품을 일단 납품하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지금 포스터치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우리 터치 스크린이 있잖아요. 지금 포스터치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제품이 현재 계속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CLF 제품을 계속적으로 공급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8월 27일 날 있을 이제 갤럭시 노트 8이라든지 또 9월에 아이폰 8이 또 나오죠. 거기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스마트폰 시장 침투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좀 실적 가시화가 예상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일단은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타이밍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차트도 지금 현재 조금 이제 정배열을 그리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좀씩 살짝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은 좀 마이너스 1.27%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락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11,000원보다 조금 밑으로까지 빠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 1,900원 정도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빨리 상승 흐름을 준비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실적 가시화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훈 아나텍을 한번 준비를 해왔고요. 포스터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동훈 아나텍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KMW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KMW는 이제 통신회사죠.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이 전반적인 조정을 보이면서 KMW 역시 좀 고점을 찍고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이제 현재 추세가 조금씩 상방으로 돌리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얘기해드리면 이제 4차 산업 가속화에 따라서 5G 네트워크 관련 이제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본격 매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가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향 블랙홀 필터 매출이 한 30% 이상 증가가 될 예정이고, 올해는 본격 턴어라운드, 내년부터 매출 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식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통신주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신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턴을 지금 차트적으로도 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투자를 해 보신다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자 사업부인 LED 사업부에 어떤 고정 연구 개발비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확대 그리고 비용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KMW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SK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주가가 이제 지금 변동이 없네요. 174,000원. 주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가격이 155,500원대였을 겁니다. 그래서 182,000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좀 유가가 좀 빠지면서 좀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전반적인 어떤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 지금으로부터 다시 한번 또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에 대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 그 회사의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유주의 어떤 수익성이 가팔라질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SK이노베이션이 좀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매력적인 게 하반기로 갈수록 또 배당 매력이 또 생깁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5% 혹은 6%대의 어떤 배당 매력이 있고요. 또 지금 정유주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한 회사가 또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조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수익성도 가시화되고 있는 좀 매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또 SK입니다. 그냥 주 SK인데요. 제가 지주회사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 포트에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주 SK와 현대 로보틱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 SK를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은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젠가요? 2017년 4월 정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좀 상방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약간씩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2분기에 어떤 자회사에 대한 실적 가치로만 2조 원이 늘어났어요. 순이익이 2조 원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주가에 현재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측면으로 계산을 해볼 때는 한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만 이제 적정한 주가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26만 7천원.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좀 박스권 하단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좀 투자를 해 가신다면 좀 상승분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역시 좀 대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지주회사 법 개편 자체가 지주회사 쪽으로 이익을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에서 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회사들은 이제 지주회사, IT, 은행, 금융주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SK E&S에 대한 상장 가능성과, 그리고 SK E&S가 이익 가치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SK에 대한 어떤 실적 가시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 가치를 못 받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스트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아스트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북핵 리스크라든지 코스닥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리고 미국의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등 코스닥이 불리한 악재들이 터지면서 조금 아스트도, 그리고 항공 쪽에서도 좀 악재들이 많았죠. 그걸 같이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스트도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단계인데 2분기에 한 60% 정도 순이익이 상향될 것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큰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항공업밖에 없습니다. 이제 항공업을 지속적으로 시가총액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실적 가시화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항공산업의 특징상 한번 수주를 일단 받으면 쉽게 공급처를 바뀔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제가 하나의 특징으로 제가 꼽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글로벌 이제 항공업체로부터의 수주의 다각화, 그리고 수주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도 좀 매출에 대한 상승분이 그래서 다른 업체보다는 좀 더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성을 좀 크게 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어제 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도 좀 저가보다는 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십자 도지형 형태를 취하면서 좀 상승에 대한 어떤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부터 또 매수를 준비하신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분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이 들고요. 우선 지금 18,200원에 매수를 하셔서 한 23,000원 부분까지는 매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한번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탑10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1위 종목은 라스트였고요. 저희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신호가 왔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 시장은 오늘 조금 그래도 견조하게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좀 특징적으로 나왔던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SP에서 어제 그 일본의 그 타케다 제약하고 바이오 신약 개발에 관한 공동 진행을 한다는 그 협약을 맺으면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약 원래 바이오 시밀러 쪽에 좀 특화되어 있었는데 그 신약 개발이라는 좀 장기적인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그 사업 방향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글로벌 그 바이오 의약품 그 위탁 생산 CMO라는 부분이 이게 연평균 한 15% 정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에서 2018년 3공장이 좀 완공이 되면은 세계 1위 규모의 바이오 CMO 업체로 좀 부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상공장이 이제 가동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좀 수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큰 좀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다케다와 그 협약을 맺었던 부분에서는 신약 물질 탐색하고 그다음에 임상 허가, 그다음에 상업화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좀 개발 성공 가능성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스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그 가동률이 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에는 좀 영업 적자가 있었는데 3분기에는 좀 이제 그 흑자 기조로 좀 전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보면 하반기에 바이오 시밀러 3종이 미국의 허가라든지 유럽 허가 그리고 유럽의 또 시판 허가가 또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좀 큰 경쟁력을 좀 계속 가지고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 한 2공장과 3공장 가동률이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 SP에서 그 바이오 시밀러 승인이라든지 이런 매출 호조가 있다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좀 추가적인 그런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주가는 지금 정고점은 충분히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목표가 한 35만 원을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그러나 주가가 또 바이오 업종에 좀 테마가 좀 꺾인 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한 25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좀 관망하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추세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이어갈 거고요. 류혜진 팀장님의 남은 종목들이 있죠. 5위부터 1위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네, 5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는 앞서서 이제 송동현 팀장님도 같이 추천을 해주셨던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사실 들어가기가 괜찮은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2분기에 좀 이제 완전하게 좀 확실하게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전망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도 해주셨듯이 그 분기 배당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연 최소 5% 정도는 배당 정책을 유지를 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지금 인도산의 경유 품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정제 마진에 대한 반등세는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 이익 개선세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고 지금 제조업의 경기 회복 그리고 또 유럽이나 신흥국 같은 경기의 경유의 수요도 늘었고 또 지금 중국 정유사들의 주요 설비 좀 정비 보수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의 그 기대감도 같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점점 좀 이익 개선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3에서 한 5% 정도 높은 그 시가 배당률 그리고 또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경우도 또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가져가시 좋으신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유가 상승과 뭐 하락은 반복되지만 유가 상승으로 좀 계속해서 뭐 우상향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사실 전분기보다는 좀 감소는 하겠지만 여전히 좀 양호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에틸렌의 업사이클도 뭐 지속이 되고 있고 비에틸렌 같은 부분도 뭐 체인 마진은 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런 주요 제품의 그 스프레드 확대로 인해서 다시 증가세는 또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좀 낮아진 주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BR이 좀 낮은 수준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타이탄 IPO로 인해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것들로 반해서 지금 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좀 등락은 반복할 수 있지만 40만 원 이상 그 이상으로 좀 계속해서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넣으시면서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하나케미칼이랑 이제 롯데케미칼 두 종목을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저는 이제 조금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 접근하기는 이제 하나케미칼의 그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좀 선택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하나인데요.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지주회사를 개편하고 나서 좀 받을 수 있는 수혜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하나그룹의 그 관련주들이 사실 2분기 호실적을 다 달성을 좀 하면서 이런 거에 좀 52주 신고가를 좀 다시 쓰고 있고요. 지금 뭐 하나케미칼, 하나건설, 더불어서 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좀 신고가를 찍었었는데,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이런 화학주, 금융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담고 있는 지주회사이고, 또 지금 뭐 하반기 하나케미칼의 뭐 하반기에 그 PVC 가성소다, 뭐 중국 내 그런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 공급 수요로 인한 그 수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도 좀 이익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거는 좀 안정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기 순이익이 2분기 2천억 원을 좀 넘어서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좀 상회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 부진의 요인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또 하나건설의 조금 약간의 그 부진을 하나생명이 좀 호실적으로 상쇄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앞으로의 이런 하나의 계열사 같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가 우상향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JVM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한미약품그룹에 이제 피인수됐던 그 종목으로서 이제 국가별의 그 영업 채널을 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중국의 사실 의약 분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적 발표를 봤을 때도 사실 영업이익이라든지 67억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정도 증가를 했던 수준에 있고, 이 JVM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외 매출에 대한 호조의 실적이 좀 많이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미국, 일본, 인도, 뭐 프랑스 이런 식으로 신규 매출에 대한 발생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부분을 포인트로 잡으시면서 좀 추천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영우 DSP인데요. 사실 영우 DSP는 지금 계속해서 좀 차트를 보면서 현재는 좀 하락세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영우 DSP를 제가 뭐 계속해서 뭐 꾸준히 좀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또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영우 DSP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사실 디스플레이 그 검사 장비의 전문 기업으로서 좀 그 유일무이한 그런 검사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하반기부터 대규모 수주가 그 많이 이어져 오면서 사실 수주들이 많이 그 OLED 슈퍼사이클에 같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시총에 대한 부분, 너무 많은 수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회사인지 그 부분이 사실 좀 많이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수주에 대한 부분이나 앞으로 그 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원가 상승에 따라서 일시적인 수익성의 그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성장세가 좀 한 박자 늦게 반영됐다고 생각하시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를 잡으시는 종목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좋으실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팀장,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해서 아직까지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연 이틀 동안 달러원 환율이 좀 내려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지만 환율의 움직임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고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